자, 오늘은 여러 가지 미분법 막고리를 해볼까? 많이 어렵지는 않나? 많이 어렵나? 기억이 안 나죠? 자, 처음 해야 될 게 음함수의 미분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우리 다음 주 정상 수업 하는 거지. 학교 갔다 일찍 올 수 있다 그랬지? 30분 늦는 거. 아, 그때 맞아. 그때 첨단하고 있을 거라고 했지. 자, 음함수 미분법. 얘는 우리가 뭐 y의 n제곱 이런 거를 x에 대하여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게 이제 음함수의 미분인데, 얘네는 결국 이제 매개변수 미분해서 했던 것처럼 비슷한 과정을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명령어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걸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 라는 명령어죠. 근데 지금 얘가 y이기 때문에 x에 대하여 미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식 변환을 조금 시켜줍니다. 얘를 d에 dy에 y의 n제곱 그 다음에 dy dx. 자, 이렇게 하면 dy가 이게 약분되는 형태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명령어가 뒤에 있는 걸 y에 대해 미분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럼 y의 n제곱을 y에 대하여 미분을 하시면 n 곱하기 y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y dx는 우리가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y의 n제곱을 x에 대하여 미분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냥 x 미분하는 것처럼 지수 내려주고요. 그 다음 지수에서 1 빼고요. x에 대하여 미분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뒤에 y 프라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x를 미분할 때는 x를 이제 x에 대하여 미분할 때 그냥 하시면 되고요. y에 관한 식들을 x에 대하여 미분하여라라고 할 때는 뒤에 y 프라임을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원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라고 할까? 1,√3에서 접선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했었지? 1학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팅을 하죠. y-√3 이렇게 했었지. y-√3은 m의 x-1 해가지고 얘랑 원의 중심에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m을 찾았었는데, 음함수 미분을 이용을 하면은 얘네들의 기울기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얘를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할 겁니다. 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y제곱을 x에 대해 미분하면은 2y 하시고요. y를 미분했기 때문에 y 프라임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y 프라임을 찾아주시면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점의 좌표가 1,√3이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돼. x에 1 집어넣고 y에 √3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기울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알면은 고1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도 이제 좀 쉽게 풀 수 있지만, 사실 뭐 그쵸, 여기까지 하기가 어렵지 1학년들이. 그래서 음함수 미분을 이용을 해서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죠? 그 쌍곡선, 타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접선의 방정식들도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하시면은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개념 원리나 어떤 책들에 보면은 2차 곡선 거기 접선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음함수 미분이 있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함수 미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x처럼 미분한 다음에 y를 미분했을 때는 y 프라임만 붙여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미분법. 얘가 식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니까, 순주 어떻게 배웠니? 역함수 미분법. 미분해가지고 역수치하는. 얘가 아마 각종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G'X는 F'Y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내 경험상 내가 고등학교 때 이게 좀 헷갈렸어요. 되게 이게 좀 헷갈려서 되게 막 그 맨날 계산 실수가 나오고 좀 그래서 좀 짜증 났었던 단원이거든, 유형이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어.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굳이 이런 공식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시면은 그냥 전부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역함수는 두 개를 합성을 했을 때 x 이렇게 항등함수로 나오겠죠. 괜찮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느 걸 쓰셔도 다 가능합니다. 문제풀이는. 얘를 미분해봐요. 얘를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을 해서 곱하기 g'은 1. 얘도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을 해서 g'의 f의 x 곱하기 f'x는 1. 여기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를 대입을 해서 값을 찾으면 돼. 그러면 식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혀 헷갈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합성함수 성질을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둘이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얘를 미분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 g'x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고요. 뭐 그냥 숫자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g'3이나 뭐 g'2나 이런 것들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아셔야 되겠지? 만약에 f의 a가 c라고 한다면 g의 c는 a가 된다. 이 관계는 알죠? 역함수 관계니까.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숫자는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그 공식 자체를 굳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역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그냥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이제 막 좀 어려운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고등과정에서는 뭐 대학 가도 문제 없기는 한데 대학 가면 좀 더 이제 이게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용해야 될 때도 있긴 한데 일단은 고등과정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저기다 써줄까? 이계도함수는 좀 쓸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분을 한 번 한 걸 그냥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미분을 두 번 한 걸 이계도함수라고 부르고요. 미분을 세 번 한 거는 뭐라 부를까요? 삼계도함수라고 부를까요? 미분을 네 번 한 건 사계도함수라고 부를까요? 세 번 이상부터는 n계도함수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n계도함수, 한글로는 영어로는 n dimension 디퍼런셜 봅시다. 두 번 미분한 건데 정의는 도함수 정의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h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근데 이게 도함수는 얘를 fx로 올리는 게 아니라 f'x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게 이제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계산식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프라임 x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정의고요. 얘네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곡선의 모양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곡선의 모양이라면 오목볼록이 되겠지? 오목볼록이라는 표현보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낫긴 할 것 같은데 얘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f의 더블 프라임이 만약에 0보다 커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알 수 있거든. 그리고 f의 더블 프라임이 만약에 0보다 작아. 그러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만 확장을 하면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커요.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데 만약에 프라임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x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해줄까? f 더블 프라임의 a가 0보다 큰데 f 프라임의 a가 0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셔봐요.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블록이거든? 아래로 블록인데 근데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그럼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아래로 블록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야. 극소가 됩니다. 극소. 이해돼요? 아래로 블록인 곡선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극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아래로 블록인 구간이고 여기는 위로 블록인 구간이라서 얘는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입니다.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아. 그런데 만약에 프라임이 0이야. 그럼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는 극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더블 프라임의 값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저런 것들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지? 더블 프라임 아까 승주가 이야기했지. 변곡점이죠. 변곡점.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되고요. 변곡점은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친구들을 찾아주시면 전부 변곡점이 되는데 아마 다다음 주쯤 가면은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건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더블 프라임이 0이 되는 것들도 찾아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걔네들까지는 굳이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극한을 이용해서 점근선을 쉽게 찾아낼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교과서적인 이제 풀이 방법은 변곡점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는 이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곡선의 모양을 기본적으로 알려주면서 얘네들의 프라임의 값이 0이 되는 것들은 이제 극대극소가 되는 것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와우, 쓸 공간이 131쪽에 아니 개념 노트 있거든. 개념 노트 어디 쓸 수 있냐? 거기 몇 쪽이야? 28쪽에 공간이 많네요. 거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뭘 써야 되냐면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이게 도함수입니다. 이게 내신 대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무난한 학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까다롭다라면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도 될 텐데 매개 변수로 정의된 함수의 이게 도함수입니다. 자, x가 ft라고 주어지고요. y가 gt라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게 도함수, 이게 도함수 표현하는 걸 말씀을 안 드렸군요. 도함수를 나타내는 건 y 프라임, f 프라임 x, dy dx, d dx의 fx 이게 도함수를 표현하는 다 똑같은 방법이죠. 이게 도함수는 여기다가 프라임이 있으면 한 번 더 붙여주면 돼요. 얘도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윤영 이 명령어가 뭐지? 함수를 x에 대한 미분. 그렇죠. 그럼 이게 도함수라는 건 두 번 미분한다는 거잖아. 그 두 번 미분한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x에 대해 미분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를 dy, d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d가 두 개 있어서 d의 제곱, dx가 두 개 있어서 d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표기 방법입니다. 이게 라이프니츠 기호가 가진 장점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뭐 n개 도함수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n개 도함수는 n번 미분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x, y를 x에 대하여 n번 미분하여라 뭐 이런 뜻이고요. 얘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x에 대해 두 번 미분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계 도함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야 될 게 d제곱 y의 y dx 제곱 얘를 찾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게 더 함수니까. 그런데 쟤네는 4개 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아까 했던 것처럼 분해해 보십시다. 분해한다면 d dx에 dy dx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매개 변수 미분을 할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dy dx를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분자 분모를 dt로 나눠준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y를 t에 대해 미분하여라, x를 t에 대해 미분하여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냥 갑니다. G'의 t, F'의 t 여기까지는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미분한 걸 찾았어요. 근데 그 앞에 명령어를 보지 못하고 이게 더 함수라고 했으니까 2번 미분하는 거야. 그럼 이제 F'T분의 G'T를 찾았어. 그럼 이걸 T에 대해 미분해버려요. 아이들이. 근데 여기서 지금 X에 대해 미분하라는 명령어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T에 관한 식이니까 X에 대해 미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식변형을 하셔야 돼요. 매개변수 미분법을 다시 사용을 합니다. d dt에 곱하기는 아니니까 d dt에 G'T에 F'의 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매개변수 미분법을 통해서 dt, dx 이렇게 오셔야 앞에 있는 식과 똑같아질 거고요. 그러면 얘는 t에 관한 식인데 그걸 다시 t에 대해 미분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F'T분의 G'T를 t에 대해 다시 한번 미분을 하시고요. dx dt의 역수거든요. dx dt 이것의 역수입니다. 얘가. 그럼 얘는 x를 ft라고 할 수 있으니까 쟤를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신 다음에 그것의 역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의 t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F'T분의 1을 빠뜨려 가지고요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이거를 써주시고요. 아이고야. 됐나요? 아, 쓰고 있구나. 승주 기억나요? 윤영이 기억나요? 그럴 수 있지. 너희 도함수의 정의 아니? 미분계수의 정의 알아요? 미분계수의 정의? x가 1일 때 미분계수 막 구하야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오, 좌미분계수식이랑 우미분계수식도 알아요? 인트 씌울 때 그냥 이게 a 플러스 a가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다음 달에 쓸 책을 만들었잖아. 거기에 미분계수의 어려운 하나 넣어놨거든. 아이들 실수 많이 하는 거. 이계도함수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정의를 x가 1로 갈 때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h가 0으로 갈 때로 정의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그래서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 우극한이냐 0 좌극한이냐에 따라서 fx에도 f가 막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다거나 이러면 얘네들이 실제로 미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값 씌웠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연속이 됩니다. 극한. 그런 식의 나오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갑자기 이계도함수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쪽수가 다르죠?
이게 끝이에요. 일단은 개념 설명은 얘가 끝이고요. 문제를 일단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번을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16m의 건물 정면에 이제 세로 길이가 12인 뭐 스크린이 걸려 있다. 그랬을 때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답니다. 건물에 16m 건물이 16m 전방에서부터 건물 정면을 향해서 걸어갈 때 여기가 이제 16m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걸어간대요. 여기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서서 앞으로 이제 걸어간답니다.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답니다. 그때 얘네들의 각의 차이를 세타라고 합니다. 그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0이 될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걸어갈 때 이 각, 뭐의 차이라고 했지? 아, 스크린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올려다본 각도의 차이, 얘를 이제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의 일정한 속도는 뭐 크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적당히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세팅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하는 이제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방법. 두 번째는 각도를 미지수로 잡는 방법. 뭘로 할래?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약간 길이로 하면은 멋이 없을 것 같아? 아니 뭐 멋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그 뭐야 상함수 합성으로 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합성 덧셈 정리. 쓰나서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게 막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아닌데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다라면 이제 여기를 뭐 A라고 잡거나 뭐 이렇게 한다라면 피타고라스를 일단 뭐 쓸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큰 거에서도 뭐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미지수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길이들은 확보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각도를 잡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을 우리가 막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막 베타라고 하고 싶죠. 네, 해야지. 그치? 왜 이걸 이렇게 할까요? 탄젠트를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탄젠트를 쓰기 위해서.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은 전략적인 뭐라고 해야지? 지름길? 아니 팁?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를 4라고 한다면 탄젠트에 이게 16은 의미가 없지. 얘를 뭐 L이라고 할까? 탄젠트에 알파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얘가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니까 이 길이가 변화하고 있어서 이 길이를 그냥 16이라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L이라고 할게요.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분의 16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L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세타는요, 세타 자체가 알파 마이너스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찾아줍니다. 탄젠트의 세타는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탄탄입니다. 그럼 L 제곱분의 64. 그 다음에 탄마탄입니다. L분의 12.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0이 된대.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그럼 세타의 순간 변화율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되지? 미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합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여기는 정리하고 합시다. 한 번만 더 정리하고 합시다. L 제곱 더하기 64분의 12L. 얘는 미분하시면 몫의 미분법을 쓰시면 돼요. 분자 미분하면은 12, 분모는 L 제곱 더하기 64 빼기 분자에다가 분모 미분. 순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민 맞아요?
맞아요? 순주 맞아? 쌤이 그러시니까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요? 쌤이 그러시니까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윤혁이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아요. 어디가? 세타를 미분했는데 세타에 대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는 세타에 대해 미분했습니다. 그럼 여기 L에 대해 미분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해요? D 세타, DL, D 세타가 필요합니다. DL, D 세타. 이렇게. 양변을 세타에 대해 미분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라 그랬죠? 그럼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0이 된다는 것은 미안합니다. t에 관한 식으로 써야 되네요. n에 관한 식으로 쓰니까 여기서 비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16 마이너스 VT 이렇게 어떡해. 안 그럼 이 식을 다 L을 그걸로 바꿔야 되는데 저 아래 지금 L을 16 마이너스 막 KT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영상 찍고 있는데 유튜브 올릴 건데 편집하죠. 편집 못해. 방법을 몰라. 16 마이너스 KT로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T에 대해 미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잠시 컷. 아니 어차피 지금껏 그거 자르는 방법 알아? 그 네이버 책 나오나? 아니 그냥 그 사진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사진 앱에서도 할 수 있어? 네. 갤러리? 네, 그 편집 탭에서 동영상 같은 거는 어. 그좀 자르거나. 진짜? 자 그럼 지우고 할 수 있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그 동영상이 이렇게 쭉 나와?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오 진짜? 멋있어. 자 16 마이너스 KT라고 합시다. 일정한 속력으로 앞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KT만큼 계속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이제 D 세타 DT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셔야 됩니다. 양변을 T에 관해서. 아까 여기서도 가면 되긴 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길이죠. 여기 막 L 제곱 이런 거 있는데 거기다가 저거 대입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미안합니다. 다시 합시다. 자, 탄젠트 알파는 16 마이너스 KT분의 16이고요. 탄젠트의 베타는 16 마이너스 KT분의 4가 되죠. 그래서 탄젠트의 세타는 덧셈 정리로 다시 갈게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탄이죠. 16 마이너스 KT의 제곱분의 곱하면 64고요. 그 다음 탄마탄이기 때문에 16 마이너스 KT 나 귀찮아서 그걸 자를까? 안 자를 것 같은데 그냥 올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시고요. 16 마이너스 KT 제곱을 분자 분모에 전부 곱해줍니다. 그럼 16 마이너스 KT의 제곱 플러스 64분의 12의 16 마이너스 KT.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셔야 됩니다. T에 대하여. 그럼 양변을 T에 대해 미분하시면 얘는 시컨트 제곱 세타에 D 세타 DT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T에 대한 저걸 하셔야 돼요. 분모는 상관없기는 한데 분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2K에다가 분모가 옵니다. 이거 잘 보이려나?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거기다가 분자를 곱하면 24에 16 마이너스 KT의 제곱이 되고요. 근데 문제에서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얼마라고 했다고요? 세타의 순간 변화율이 0이라고요. 그럼 좌변이 0으로 날아갑니다.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됩니다. 분자를 더 살펴보시면은 얘가 제곱으로 이쁘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얘가 똑같이 있으니까 일단 뭐 플러스로 바꿀 수는 있겠다. 12로 나눌 수도 있겠다. (64K) 이렇게 되겠지? 얘는 2배에 16 마이너스 KT의 제곱이 0 이렇게 될 거고, 얘네들로 묶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KT의 제곱에 K 플러스 2 더하기 64K가 0이 될 겁니다. 그때 찾고자 하는 게 탄젠트 세타를 찾아라고 했거든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찾으려면 바꿔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얘잖아요. 그치? 그래서 16 이거 대신에 16 마이너스 KT 대신에 얘를 바꿔치기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 64K.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 할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이거 날려야 되겠다 진짜. 이 영상을 편집을 배워볼게. 야, 이거를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쁘게 깔끔하게 딱 나올 사이즈는 아닌데, 잠깐만 봅시다. 미스 뜬 건 없는지. 위저 K 위에는 16KT에다 제곱이 없어가지고 저거 아니 어떡할 줄이야 돼가지고. 이거 지금 이거까지 괜찮죠? 문제가 없지. 얘를 미분을 한 게 제곱이고, 잠깐. 아 이쪽이 뭔가 이상한데? 24에서 아, 뭔가 이상하다. 여기서 속미분을 안 했네. 그치? 속미분을 안 했다. 얘를 분모를 미분한 게 2 내려오고 16 마이너스 KT에다가 속미분한 마이너스 K가 생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날릴 거야, 항상. 그러면 마이너스 24K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12K로 날릴 수는 있겠다. 12K로 날려주면은 얘가 64가 남고 얘가 2가 남지. 그러면은 16 마이너스 KT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럼 결국 여기가 8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8을 넣어주면 돼. 여기다 각각 8 대입을 해주면은 64 더하기 64분의 96.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빨리 나와?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든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게 이제 길이로 미지수를 길이로 잡고 푸는 게 더 힘듭니다. 여기를 이제 A, B 이런 식으로 잡아가 여기는 뭐 16 A, B로 해야 되겠구나. A, B 해가지고 길이로 잡고 푸는 게 훨씬 복잡하고요.
일단은 각으로 잡고 세팅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역함수 미분법을 하나 보여드려야 될 텐데 (631번) 한번 볼까요? fx가 루트에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가요? 자, f에 3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이때 g의 2랑 g 프라임의 2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그냥 풀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일반적인 교과서 풀이 있죠.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y분의 1 그 과정을 이용해서 풀려고 한다면 되게 복잡합니다. 한번 도전해 볼래? 내가 한 30초 줄까? 끝까지 계산은 안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식을 너무 이용하려고 하면 이거는 많이 어렵습니다. 해보자. 자, 얘네들의 역함수가 얘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으니까 g랑 얘랑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항등함수로? 괜찮죠? 그럼 이제 양변을 미분을 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G'의 X랑 저것들을 다 찾아야 되거든. 네. 자, 그러면 얘를 해봅시다. 일단은 G'2를 찾으려면은 얘가 2가 돼야 되거든. 얘가 2가 되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얘가 2가 되려면 X에 얼마 대입을 하면 될까요? 1? 1. 그럼 X에 1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F의 1이 2라는 걸 알았거든. 그럼 이제 얘가 3X 더하기 1이 1이 돼야 되니까 결국 X에 0을 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G'의 F의 1 F'의 1 그래서 G'의 2가 되겠죠. F'의 1은 뭐 3분의 1 F'의 1은 찾으셔야 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F'X를 찾아주시면 얘는 이거에 2분의 1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2분의 1제곱이면 2분의 1 앞으로 내려올 거고요. X세제곱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F'의 1이니까 여기다 이제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에 1 대입하시면 얼마죠? 4 곱하기 2분의 2분의 1인가 그러면? 6이죠? 그럼 이제 대입을 하시면은 G'의 2는 3분의 4가 됩니까? 9분의 4 야 9분의 2야 미쳤나봐. 9분의 2지. 그죠? 맞죠? G의 2는 얼마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0 0인가요? x에 0 넣으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저거의 역함수를 막 fx로 나타낼 필요는 없긴 합니다. 이게 교과서 풀이는 아마 저렇게 할걸요. 교과서의 풀이는 fx의 역함수를 hx라고 잡고 gx를 hx로 표현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다음에 그걸 미분해서 할 텐데 저거를 이제 얘 gx를 fx로 나타내시는 방법은 알죠. 이거 고1 때 많이 했던 건데 식 변형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교과서 풀이는 아마 답지도 풀이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볼래? F 역함수 잡고 갔죠. 그게 이제 교과서 풀인데 그 교과서 풀이가 나는 고등학교 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하라는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꼭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다음 633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f2x의 역함수를 633번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힌트 633번은 f의 2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g랑 f의 2x랑 합성하는 게 x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얘네들의 이제 프라임 g 프라임 1을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g 프라임 1이랑 g의 1을 찾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썼던 문제처럼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요. 630번은 이게 여러분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되지? 영일, 여의도, 여민이 관악이니? 너희 3명은 안 될 것 같고 너는 내신 한다 그랬지? 거의 안 해버리고. 아 그럼 안 해도 되나? 이게 630번 같은 게 삼각함수의 역함수거든요. 이걸 역삼각함수 또는 아크 삼각 뭐 여긴 이제 아크 탄젠트겠죠? 그거를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내신용이고요. 교육과정에서 이제 치환적분 같은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상식 3학 알려줄까? 630번 할 수 이건 학생들이 못할 걸요? 처음 보면은 fx가 탄젠트 x일 때 f 인버스 dy dx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뭐야 무슨 말이지?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고 할 때 dy dx를 그냥 이거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얘 찾으란 이야기예요. 얘를 인버스 함수를 찾아서 역함수를 미분을 하여라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아이들한테 이걸 풀어보라고 하면 거의 못 푸는데 fx의 역함수가 이제 뭘까 그거 자체를 찾는 것도 복잡해. fx의 역함수 찾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가 f 인버스 x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g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g 프라임에서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f랑 g를 합성할래요? g랑 f를 합성할래요? G 안에다가 F?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승분해가지고 시컨트 빠져갈 수 있어. 오! 오, 감각이 좋은데요? 맞습니다. G의 F라고 잡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G 프라임의 FX, F 프라임의 X는 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X 자리에 얘를 넣어주면은 G의 G 프라임의 탄젠트의 X 곱하기 F 프라임은 탄젠트를 제곱한 거니까 시컨트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프라임의 탄젠트 X가 시컨트 제곱분의 1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코사인의 제곱으로 쓰실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G 프라임 X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탄젠트 X를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탄젠트 x를 뭐라고 할까? t라고 치환을 할까? 그럼 얘는 미분하시면 시컨트 제곱 x에 dt dt dx로 할래? 그래 dt dx로 하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양변을 지금 t에 대해 미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컨트 제곱을 이제 우리가 또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쓸 수 있냐라면은 1 더하기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시컨트 제곱이 탄젠트 제곱이랑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dt dx가 1 더하기 그냥 코사인 제곱으로 쓰는 게 더 나을래나?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나? 아, 참 뭐하니? 미분할 필요 없지. 그냥 치환하고 끝난다. 미안해. 이거 대입만 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탄젠트 제곱 x가 t 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라서 얘를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의 t가 1 더하기 t 제곱분의 1 그러면은 g'의 x는 1 더하기 x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나중에 정적분할 때 이런 게 등장을 하거든. 이런 거 적분하여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거 적분하여라라고 하면 이게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너희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에서는 2021년도까지는 이걸 삼각치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때 x를 탄젠트의 세타라고 치환을 하면 이게 적분이 가능해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뭐 약분되면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교육과정이 다 사라졌어. 삼각치환 적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얘가 왜 이렇게 탄젠트 세타로 치환할 수 있냐면은 이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논리 때문에. 탄젠트 x에서 출발해서 얘네들이 역함수를 미분한 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적분을 한다는 거야. 거꾸로. 적분할 때 얘를 왜 t를 이제 x를 여기 탄젠트 세타로 잡는 이유가 이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줄까? 개념 노트 하나 쓸래? 이것도 가분이 내신용이긴 한데 역함수의 미분에서 이게 또 옛날에는 등장을 하였던 문제이긴 한데요. 이건 그냥 내가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아는 척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 가시면 다 배울 건데 이런 게 있거든요. sin hx가 아니라 이건 하이퍼블릭 sin x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함수를 이제 이렇게 불러요. 명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하이퍼블릭 코사인이고 하이퍼블릭 코사인을 미분하면 2x제곱 2x 얘네들이 이제 막 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역함수를 미분하여라라는 문제가 있어요. fx라고 할까? 내신용입니다. 내신용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역함수를 찾는 것부터 일단 해볼까? 역함수 찾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우리가 역함수 그냥 이거 우리가 저걸로 해도 됩니다. g의 fx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역함수를 찾는 걸 이제 우리가 이것도 그냥 고1 때 배웠던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게요. x랑 y를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y는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2를 곱해주고요.
이렇게 될 건데 양변에 2의 y제곱을 얘를 양변에 하나씩 다 곱해줘요. 그럼 얘가 1로 바뀌고요. 얘는 2의 2y고요. 여기에 2의 y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2의 y 자체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얘를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는 거예요. 짝수근의 공식을 쓰시면은 얘의 개수 절반에서 x라고 쓰면 되고요. 뿔마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y는 ln에 x에 이거 얘가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누가 큰지는 모르니까 아이고 절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게 gx입니다. fx의 역함수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g'x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ln 미분, 로그 미분 할 수 있죠? 로그 미분은 얘 진수를 그대로 분모에 내려주고 진수 미분한 게 분자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x의 범위가 나와 있다라면 얘가 무조건 플러스라고 할까?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더 큰데 아니지 플러스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되게 작아지지 그치 플러스라고 가정해야겠다 x가 얼마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를 준다라면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게 되면 G'이 만들어집니다. 미분은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각자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자 (637번) 한번 볼까요? 637번 이게 내가 지금 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ln 뭐라고 있는 거니 지수야? x ln x 제곱이 x 제곱? f의 2x의 역함수를 g라고 했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그냥 이제 지수에 로그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한번 풀어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양변에 ln을 씌워줘야 되죠. 자, 2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ln을 씌워주시면은 ln의 fx는 ln을 씌워주면은 2배의 lnx 곱하기 lnx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까? 2lnx 앞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럼 얘는 lnx 제곱으로 쓸 수 있네요. 양변을 미분할게요. 그럼 f의 x분의 f'의 x는 미분하시면은 2배의 2lnx 곱하기 속미분하면 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냅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게 이제 이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얘 f의 2x의 역함수 gx라고 있는 g'의 2의 제곱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g'의 2의 제곱이면 여기다가 이제 g의 f의 2x가 x니까 g'의 f의 2x 곱하기 f'의 2x 곱하기 2는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얘가 이제 2의 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f의 x의 값이 얘가 2의 제곱이 되려면은 x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되겠죠. x에 2를 대입을 하시면 2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x에 2를 대입을 하면 돼. x 자리에 2를 대입을 하셔가지고요. 쭉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2를 넣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x고 여기는 2x니까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f'의 2 응? 다시 2x가 2여야 하는 건 f의 2x가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2x가 2x가 2가 x가 2분의 2 아 그렇지 2x가 2죠. x의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죠. x의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일단 식을 써볼까? 그럼 얘가 2의 제곱이 되나? 그럼 얘는
2가 되나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F'2만 찾으면 되네 우리가 결론적으로. F'2는 2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2 곱하기 ln 2는 1이니까 얘 2분의 1 f의 2가 아까 얼마였지? 2의 제곱. 그럼 얘가 2. 4, 2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 G'의 2의 제곱은 8,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문제들 한번 봅시다. 이계도함수 문제 중에 그 지수함수랑 삼각함수가 곱하기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순환형이 됩니다. 자기순환형이. 자,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645번. 646번은 아까 적어드렸던 매개변수로 정의된 함수의 이계도함수입니다. 이거는 주의해서 미분하시면 되겠습니다. 645번을 봅시다. 이게 되게 문자들만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고 긴데요. 이런 것들을 또 푸는 과정, 전략을 잘 봅시다. y는 2의 a의 x의 sin의 bx 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의 더블 프라임이랑 y의 프라임이랑 y랑 더하는 게 늘 0이 된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찾으래.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y 프라임은 곱미분을 합니다. a 곱하기 2의 ax sin의 bx 플러스에 뒤에 거 미분하면 b 내려올 거고요. 2의 ax sin의 코사인의 bx. 자, 그런데 얘를 봐봐요. 얘가 뭐랑 같지? y랑 같죠? 얘가 y랑 같아. 그래서 양변을 한 번 더 미분을 할 때 얘는 y 더블 프라임 a 곱하기 얘는 y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이제 다시 곱미분을 해야 돼요. 그럼 앞에 거 한번 미분하면 앞에 걸 미분하면 a 곱하기 2의 ax 그 다음에 코사인의 bx 마이너스의 b의 2의 ax 사인의 bx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더블 프라임 자리에 얘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y 프라임 대신에도 이걸 대입을 해야 됩니다. 저기 y 프라임 자체를 놓고 식변형과 찾아내는 문제들도 이제 가능한 구조들이 있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대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내가 풀어보니까. 얘 식변형으로 이걸 막 맞춰가지고 풀려고 이제 뭐 예전에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대입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더 빨리 갔었습니다. 그래서 y 프라임 자리에 이것들을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막 지워지는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y 프라임 자리에 얘네들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a 제곱에 2의 ax 사인의 bx ab 2의 ax 코사인의 bx 플러스 펼쳐주시면은 ab 2의 ax 코사인의 bx 마이너스 b제곱에 2의 ax 사인의 bx 여긴 지워지는 거 없네? 아! 없네? 안타깝네. 그럼 여기랑 얘랑 싹 다 더한 게 늘 0이 된대. 늘 0이 된대. 그러면은 2의 AX는 우리가 날려줘도 되거든요. 2의 AX는 날려줘도 되고 sin BX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sin BX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sin 하나 있고요. 여기 sin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in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sin이 있습니다. 그럼 sign이 붙어있는 친구들의 개수들만 보시면 됩니다. 개수들. 쟤는 1이고요. 두 번째 a고요. 세 번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얘가 0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코사인들 봅시다. 코사인들 b고요. 여기에 2ab죠.
얘가 또 0이 되어야 됩니다. A, B는 0이 아니라는 말이 있겠지. B가 0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B로 날려줄 수 있습니다. 양변을. B로 양변을 날려주시면 A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대입을 해주시면은 B 얼마니? 2분의 루트 3 B가 2분의 루트 3이라고요? 1 더하기 4 아니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좀 맞을 것 같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시면 얼마죠? 1 네. 646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개 변수의 미분 2개 덤수 적어드렸던 거 걔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3스텝으로 가봅시다. 3스텝. 3스텝에 656번 657번 그 다음 662, 663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어요.